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0라운드 이제 이틀 정도를 쉬고 20라운드가 진행됐고 종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21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라운드 결과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포항스틸러스가 물론 성남FC가 23분에 심동훈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고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후반전부터 김기동 감독이 변화를 가져갔고 허용준, 김승대, 임상엽 선수가 4골을 터뜨리면서 성남FC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승대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김천상무가 사실 시종일관 좀 압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제주유나이티드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김천상무의 흐름은 반면에 좋았는데 이런 점에서는 김천상무가 스코어로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에서 좋은 조율을 해준 이영재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현대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후반 76분 레오나르도 선수의 선취골, 다만 85분에 발시아 선수가 동점골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경기가 끝나느나 했지만 후반 88분에 엄원상 선수가 레오나르도 선수의 노루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후반에 교체에 투입돼서 한 골과 한 개동 기록한 레오나르도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7월 6일에 벌어졌던 경기인데요. 전반 30분 조진우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내면서 빅맨 세리머니까지 완벽하게 해줬고 퇴장까지 이끌어내면서 수원 삼성이 다시 한번 홈에서 패배를 거두나 싶었는데 오현규 선수가 수적 열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 있을 때 가장 좋은 득점 루트 중 하나인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경기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동점골 기록한 오현규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FC의 경기였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었지만 결국 계속해서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니실라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에 성공했고 물론 굴절이 있었지만 니실라 선수의 슈팅 방향이 유효 슈팅 방향이기 때문에 니실라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1대0 수원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괜찮은 수원FC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득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MVP는 니실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1대0으로 종료가 됐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 다만 그 상황에서는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가장 좋은 득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FC서울은 굉장히 많이 몰아쳤지만 결국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전북현대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역시 실수 놓치지 않은 구스타보 선수입니다. 그래서 승부 예측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21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고요. 제주유나이티드 승점은 30점, 성남FC의 승점은 12점입니다. 다만 제주유나이티드의 30점은 5위, 인천유나이티드 29점, 이제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가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2대1로 제주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결승골은 링 선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점은 뭐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했겠지만 정우재와 정훈이 이탈하면서 왼쪽 라인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 주면서 한 발씩 더 뛰고 결국은 1인분 이상의 플레이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우재와 정훈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제주유나이티드의 주 공격 루트 역시 왼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정우재와 정훈의 이탈이 굉장히 아쉽게 만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무기력한 경기가 이제 없어야 되고 이런 경기가 없으려면 또 남길 감독이 좋은 선택을 통해서 제주유나이티드의 뭐 공격이든 수비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시즌에도 역시 비슷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극복해냈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극복해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남FC는 실점을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실점을 아예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점이고 두 줄 수비를 세울 때도 물론 이제 4-4-2 두 줄 수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그리고 역습을 치는 스타일이 체력이 꽤 많이 빠질 수 있고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성남FC 같은 팀은 실점을 하면 아예 무너진다는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실점을 어떻게든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심동훈 선수는 정석화 선수와의 인대 트레이드로 이제 들어왔는데 굉장히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과연 감독의 거취 역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네, 잠시만요. 예상 라인업.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김봉수, 김호규, 유지솔, 윙백에는 김명승과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과 이창민, 쓰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입니다. 사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에서 김천을 상대로 주민규 선수도 빼고 하면서 약간은 이 경기에는 뒤집을 어떤 여력이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나 이런 선수를 뺐고, 결국 주민규 선수가 빠져서 어느 정도는 체력을 비축해 뒀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체력과 별개로 흐름이 안 좋다는 건 이 라인업은 굉장히 남길 감독이 플레이네일을 가지고 중원에서 약간의 변화, 뭐 한종무 선수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윙 자원에서 뭐 김주공이나 조성준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변화는 있지만 플레이네일가 굉장히 확고한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울산현대, 물론 다른 팀 얘기긴 하지만 울산현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만큼 제주 유나이티드의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제주 유나이티드의 플랜들이 좀 읽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 유나이티드가 지금처럼 그대로 하는 게 뭐 정우재의 조합은 상당히 알고도 맞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성남FC는 김영광 키퍼, 백후에는 최지묵, 김지수, 강의빈, 이시영, 그리고 위쪽 라인에는 심동은, 김현태, 권순영, 구본철, 투톱에는 팔라시오스와 이종호입니다. 아무래도 뮬리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괜찮을지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좀 제외를 해놨고요. 다만 이제 뭐 뮬리치 선수가 괜찮다면 뮬리치 이종호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4-4-2 두 줄 수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2선의 심동훈과 구본철, 그리고 투톱 팔라시오스와 이종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심동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왼쪽에 이지훈 선수가 섰을 때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발전된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남FC가 공격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점들이 성남FC가 제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점은 좀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 김남일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투톱에 있는 이종호 선수는 정말 많이 띄워주는 선수이고 이런 점들을 잘 이용해서 성남FC가 또 역습을 전개해 나간다면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다시 한번 또 지난 경기의 패배를 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팀의 이제 키플레이어는 주민규와 심동훈 선수인데요. 주민규 선수는 현재 흐름이 너무나 안 좋은 제주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성남FC는 심동훈 선수입니다. 필요했던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동훈이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성남이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인데요.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양 팀의 승점 차이는 딱 한 점 차이.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으로 김천상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사실 울산전은 잘 싸웠는데 졌던, 그야말로 젖잘싸였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발시아 선수가 2옵션이 아니라 1옵션으로 돌아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득점 상황에서는 약간의 운도 따랐지만 발시아 선수가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시아 선수를 잘 사용한다면 이정엽과는 보다 좀 더 다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정엽 역시 포스트 플레이를 좀 위주로 하면서 선수들에게 떨궈주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발시아 선수는 본인 그 자체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톱에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강원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김천 상무는 지난 경기에서는 점차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전역자들이 이 9월 전역 예정인 선수들 사실 휴가를 생각하면 8월 정도에 이제 경기를 안 뛰게 될 예정인데 김천 상무가 전역자들이 오면서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전역자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게 있겠지만 좀 더 미래를 봤을 때에는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역자들이 있으면서 나아졌는데 전역자들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또 약간 또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김태환 감독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김천 상무는 또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김지현 선수가 득점을 해줬다는 건 분명 김천 상무에게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강원FC는 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성환 키퍼의 백스리 윤석영, 김영민,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공격진에는 양현준, 이정협, 김대원. 사실 발샤 선수가 좋은 선수이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지만 지금 이정협과 이 윙 두 명이 보여주고 있는 케미스트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머지 라인업은 그대로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 있지 않은 한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김천 상무는 구성현 키퍼, 백후에는 김한길, 연재훈, 정승현,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한찬희, 이영재, 쓰리톱에는 김지현,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만약에 백4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라볼피아나라는 게 빌드업 상황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전술로 좀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K리그에서는. 권혁규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센터백 연재훈과 정승현 사이로 내려오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이후에는 다시금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즐기고 있는데 뭐 즐기고 있다라기보다는 부여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이 이제 뭐 3-4-3과 뭐 4-3-3을 오가는 김천 상무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지현 선수가 뭐 아예 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왼쪽에서 중앙으로 접어 들어오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던 지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잘 파악을 해서 김태환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많지는 않은 김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강원은 양현준, 김천은 김지현인데요. 양현준은 김천의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현준이 또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반면에 김지현 선수는 오랜만에 또 폼을 올리고 친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부활을 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마침표를 강원을 상대로 또 찍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이런 점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고요. 전북현대는 현재 승점 38점,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승점은 29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역시 전북 그냥 무너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최근에 경기력도 올라왔고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강력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쿠니모토 조합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역시 전북현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송민기 선수의 폼이 올라오면서 이제 전북현대 스쿼드에는 큰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전북현대가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우승 DNA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게 너무나 잘 보이는 최근의 경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아쉽게 극장골을 실점하면서 3경기 연속 리그 무승을 가져가게 됐는데 전북 현대라는 이번 라운드 상대는 조금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지난 3경기 연속 무승이 조금은 더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전북 현대를 상대로 이 경기를 잡아내거나 혹은 뭐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 또 원정이니까요. 무승부를 거두게 되거나 이제 승점을 따나게 된다면 안 좋은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패로 이어지지 않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 현대를 잡아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천 유나이티드의 흐름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을 보면요. 전북 현대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송범경 키퍼에 김진수, 홍종호, 박진섭, 김문환, 류재문, 백승우, 쿠니모토, 바로우와 송민규, 톱에는 구스타보 나올 것 같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3-4-2-1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3-5-2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거피절인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김동원 키퍼에 데이브리지, 김광석, 김동민, 그리고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혁, 중원에 이동수, 아길라르, 이명주, 투톱에 김보섭과 이용재. 뭐 아니면 홍시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용재 선수가 사실 최근에 폼이 너무나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홍시우, 김보섭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인업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많이는 없고요. 키플레이어로 보면 양팀의 중원입니다. 전북현대는 백승호,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명주인데 백승호 선수는 류재문 선수가 합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중원을 백승호 선수가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뚫을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과연 백승호 선수가 어떤 플레이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명주 선수는 전북의 중원을 막아내는 데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의 중원이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에서 아길라르 선수가 뿌려주면 이명주 선수가 굳이 그 역할을 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량과 이런 점들을 통해서 수비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명주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명주 선수가 얼마나 또 좋은 플레이를 해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7위,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고요. 대구FC의 현재 승점 25점, 울산현대의 현재 승점은 43점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3대1 울산현대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조진우 선수가 결국은 빅맨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풍차 돌리기 하고 빅맨 세리머니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솔직히 대구FC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확신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영규 선수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는 건 상대 숫자가 적음에도 실점을 했고 거기서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건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삼성이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거칠게 들어간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대구F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는 좀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이 됐는데 뭐 FA컵을 포함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이 됐는데 이런 점은 끊어내고 이제 좀 더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대구F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울산현대는 결국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의 세부 전술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안 좋은 흐름을 끊어냈다는 안도감은 있고 전반전의 경기력은 뭐 체력을 안 배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후반에서 세부 선수들이 조금은 아쉽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조금은 아쉬웠다는 게 울산현대 입장에서는 경기를 이겼음에도 약간은 아쉬운 점이겠지만 뭐 그런 경기를 어쨌든 이겼으니까요. 이겼으면 장땡이라는 말을 또 추기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말을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선에는 중앙에도 그렇고 측면에도 그렇고 22세 이하 자원이 늘어난 울산현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카드 5장 쓰면서 또 다시금 선수들의 체력을 또 아껴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도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떤 라인업 들고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는 우승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조진우,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페냐와 이진용, 스리톱에는 세징야, 제카, 고재현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페냐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페냐 선수가 아마 울산현대전을 목표로 두고 지금 등록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페냐 선수가 어떤 플레이들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뭐 세징야 선수가 지난 경기에 파울을 상당히 많이 당했는데 마치 PSG에서의 네이마르를 보는 듯한 그런 상당히 많은 공략을 당했는데 세징야 선수의 몸이 좀 괜찮다면 계속해서 좀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뭐 대구FC는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뭐 비슷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뭐 모두가 알다시피 뒤에서 지키고 있으면 정태욱이 또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올리거나 황재원의 어떤 플레이들을 도와주는 게 있고요. 제카 선수도 좀 쉬었고 황재원 선수도 좀 쉬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대구FC 우측 라인이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울산현대는 4-2-3-1 예상됩니다. 조현우 키퍼, 백후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인,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아,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아무래도 대구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임종훈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공격 라인업에서는 사실 높이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 울산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조금 더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뽑는다면 아무래도 원두재 선수의 폼이 좀 올라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울산현대가 지난 경기들에서 약간은 아쉬운 점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이번 경기에서 보다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작년에 대구를 상대로 한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이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나갔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원두재 박용우 조합도 괜찮았거든요. 이규성 선수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다면 그렇다면 원두재와 박용우 투볼란치를 세우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아무래도 대구는 페냐입니다. 라마스의 빈자리를 멸하는 페냐 선수고 과연 페냐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줄지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페냐 선수가 90분 내내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보면서 페냐 선수의 플레이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엄원상 선수는 클러치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클러치 상황에서 많은 득점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과연 엄원상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클러치 상황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울산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이고요. 포항 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포항의 승점은 33점, 수원의 승점은 현재 20점인데요. 과연 양팀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입니다. 김승대는 이제 정상 계단에 올라온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김승대 선수가 이전에 포항에서 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모세스 선수가 현재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가 허용준의 체력적인 포인트를 잘 받쳐준다면 그렇다면 또 포항 슬러스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포항 슬러스이기 때문에 과연 포항 슬러스가 수원 삼성 역시 또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은 안병준이 지난 경기 뛰긴 했는데 아주 특출난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았고 그런 점에서 안병준 선수의 적응도를 차차 올려가면서 수원 삼성의 공격을 구성한다면 또 지난 경기들과는 다른 투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다만 포메이션이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좀 바뀌고 경기 중에도 바뀌고 있는데 이게 잘하면 좋은 대응이지만 안 되면 그냥 선수들이 헷갈리기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안 하는 이만 못한 포메이션 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갖고 나가기 위한 플레이들을 조금 더 해나가는 것도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필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이제 꽤 괜찮아졌거든요. 윙에서 마나부 선수나 전진우, 류승우, 정승원 이렇게도 굉장히 좋고 톱에도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로닝 선수를 제외해도 3명이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원은 꽤 괜찮은 상황이고 이제는 좀 고정적인 좋은 플레이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은 포항은 비슷합니다. 강현무 키퍼, 백후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이승모, 고영준, 스리톱은 임상혁, 허용준, 김승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김승대 선수의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김승대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승모 선수는 이수빈 선수보다 더 공격적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원 삼성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승모 선수의 기용이 조금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은 양영목 키퍼, 백후에 이기재,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강현묵, 이선 윙에는 전진우와 정승원, 톱에는 안병준입니다. 김건희 선수와 오영규 선수의 체력 문제, 특히 김건희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안병준 선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윙에는 최근에 강현묵 선수가 중원에 들어오면서 정승원 선수가 윙으로도 뛰는 경향이 꽤 있기 때문에 정승원 선수가 그대로 뛰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최근 경기 2경기 연속으로 많은 플레이를 보여준 마나부 선수 대신에 전진우 선수가 체력을 회복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선에서 한석종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 정호진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서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석종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라인업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팀의 톱입니다. 포항은 허용준, 수원은 안병준인데요. 수원의 수비진은 지난 경기 성남의 수비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도 잘해줘야 되고 허용준 선수가 최근에 아쉬웠던 결정력도 조금씩은 더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삼성의 안병준은 그토록 바라던 K리그1 무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병준 선수의 클래스를 증명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양 선수들이 모두 좋은 플레이를 펼쳐줘야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양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FC와 앱서울의 경기인데요. 수원FC 현재 순위는 6위,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고 양팀의 승점차는 2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원FC가 한 명의 수적 열세 끝에 3대1로 결국은 서울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면 수원FC는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휴식이 필요해 보이고 그만큼 최근에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왼쪽에서 이승우, 오른쪽에서는 김승준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플레이보다는 이제는 라스와 김현을 사용한 투톱 플레이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니실라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서울이 만약에 이승우 선수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한다면 FC 서울은 변형 백스리 혹은 물론 최근 앱서울의 센터백들 흐름이 좋진 않지만 하프스페이스를 굉장히 잘 막아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원FC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4-2를 다시금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앱서울은 전북현대전에서 박동진 선수의 포스트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됐는데 정확도도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박동진 선수가 중앙에서 좀 더 버텨줬다면, 그렇게 됐다면 박동진 선수가 출전이 가능했다면 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수비진은 특히 이한범 선수의 멘탈이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한범과 이상민은 제주도에서의 실수를 했고 이한범 선수는 전북 현대전에서 보이지 않는 실수를 몇 개 했기 때문에 센터백들의 멘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최근에 앱서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과연 다시금 또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제 양팀의 라인업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수원FC는 김동우 선수가 다시금 복귀를 해서 신세계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니실라 선수가 또 정재용 선수와 호흡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4-2-3-1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3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니실라 선수가 빡투빡으로만 좀 많이 오가면서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무릴로 선수의 플레이메이킹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앱서울은 백상원 선수 대신에 이번에는 김신진 선수가 나올 것 같고, 톱의 박돈진 선수가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왼쪽에 조용욱, 오른쪽에 강성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상호 선수가 좀 더 빠른 복귀를 해줘야 앱서울이 본인들의 원래 플레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겠고요. 센터백 자리에는 아무래도 이한범과 이상민 나올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이태석 선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는 김진야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다른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니실라와 조용욱인데요. 니실라 선수는 사실 교체 이야기도 있었을 만큼 딱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금 폼을 올리면서 좋은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용욱은 지난 경기에서 정확도가 살짝씩 아쉬웠는데 측면에서 본인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면 또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앱서울의 경기 프리뷰 정도까지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인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는 양팀 모두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에서 무승부하겠고요. 강원과 김천의 경기는 강원이 전방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다는 점에서 강원FC의 승리,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전북의 흐름이 좋다는 측면에서 전북현대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는 대구FC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의 승리, 포항슬러스와 수원삼성의 경기는 포항의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 좋다는 점에서 포항슬러스, 수원FC와 앱서울의 경기는 두 팀 모두 그럭저럭 괜찮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나오고요. 지금까지 2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이어지면서 영상들이 많은 빈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1라운드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